안녕하세요. 두손 시니어 TV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겪게 되는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수면장애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수면장애의 종류와 원인, 증상,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장애는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 사건수면,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여러 수면과 관련된 질환을 통칭하는 말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수면 장애라 생각하면 단순히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쉽게 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면 장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불면증은 자야 할 시간에 잠을 못 자거나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주된 원인은 생활 리듬 변화, 스트레스, 소음 등인데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분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과도하게 졸리는 것으로 탄력 발작이나 수면마비, 환각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상에는 탄력 발작, 낮 시간대의 졸음, 입수면계의 환각, 수면마비 등 4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것으로 코골이, 불면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진 경우에도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고 상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수면 중에는 코골이, 무호흡, 불면증 등이 나타나고 소아는 야뇨, 성인은 야간 빈뇨, 피로감, 발기부전,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한 심한 두통, 입으로 숨을 쉬게 되어 말처럼 얼굴이 길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도 낮에 계속 졸리거나 피로한 상태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유전적인 요인, 우울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에 피로와 졸음이 자주 쏟아지고 낮잠의 강도가 밤잠과 똑같습니다. 낮에 정신이 몽롱하고 우울해져 활동량이 감소하고 학교 수업 시간이나 회사 등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얼마 못 가 잠을 자며 알 수 없는 근육통과 습요통으로 인해 졸음이 옵니다.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가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거나 다리에서 불편한 감각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만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없으며 증상으로는 다리, 발, 손, 몸통 등에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감각을 호소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불쾌한 감각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고 움직임에 의해 완화됩니다. 꿈을 꾸는 동안 몸이 실제로 움직여서 옆 사람을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원인으로는 도파민계 신경회로의 퇴행성 변화, 뇌의 억제회로 손상, 중장년층의 뇌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잠들어 있는 동안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행동, 웃거나 말을 하는 등 심한 잠꼬대, 침대에서 튀어오르는 행동,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는 행동 등을 보입니다. 수면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몽유병을 경험하는 데는 유전적 소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으로는 수면 시간 앞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며 수면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배회하거나 말을 하기도 하고 문을 열고 나가 밖에 돌아다니거나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 노력해도 비교적 반응이 없으며 깨어난 이후 그동안의 행동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면 장애가 의심이 든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수면 검사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동네에 있는 수면의원을 찾아가 증상을 얘기하면 검사를 진행해 줍니다. 잠을 자면서 찍어보는 검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하기 위해 가슴과 배에 밴드 형태의 감지기를 두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귓볼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감지기를 붙이고 코골이 소리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를 설치합니다. 또한 다리 움직임을 감지하는 근전도를 붙이고 수면 중 이상 행동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도 설치합니다. 감지기가 피부를 뚫고 체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으므로 아프지 않고 안전해서 1세 미만의 영아에서부터 90세 노인까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편안한 침대가 있는 1인실에서 이루어지며 검사실은 소음과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수면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면 검사는 보통 7시간 이상 검사하며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최대한 본인의 습관에 맞게 조절하겠지만
자신의 취침 시간이 늦는다면 검사 직전까지 원활한 수면 검사를 위해 취침 시간을 당겨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는 1차적으로 수면 전문 기사에 의해 밤새 모니터링해 점수를 매기고 전문 의사가 기록을 보면서 판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진 후 해당 의료진을 통해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간 과다 수면을 평가하고 다양한 수면 장애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 도구이며 대체로 수면 다원 검사와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자는 동안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하고 일어나서 오전 9시쯤부터 수면 잠복기 반복 검사를 진행하는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2시간 동안 깨어있고 또 낮잠을 자는 과정을 4번 또는 5번 반복하고 검사합니다. 여기서 잠이 든 후 15분 이내에 2번 이상의 렘 수면 상태가 발생되면 기면증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수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안정과 수면 패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한데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 편안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보세요. 명상이나 요가로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상 수면 장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람에게 수면은 기억 저장, 스트레스 해소, 성장 호르몬 분비, 생존 기능, 낮 동안 손상된 중추신경계 회복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좋은 수면은 몸과 정신을 회복시켜주고 감정들을 정화시켜줍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수면 건강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정보 전달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